안유리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어지는 경기 남자 A조 1위 결정전입니다. 김영필 선수와 정재영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김영필 선수 하면은 이 프로볼링 대회에서 11승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태화 선수 13승에 이어서 12승에 도전하는 김영필 선수입니다. 그 상대로 정재영 선수는 생애 첫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 김영필, 정재영 선수 여기서 승리하는 선수가 이제 남자부 최종 결승전에 오르게 되겠고요. 이 경기 이후에 B조 1위 결정전을 통해서 박경신, 이명훈 승자와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필, 정재영 선수를 저희가 경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정재영 선수가 또 한때 김영필 선수에게 볼링을 또 배운 적이 있더라고요. 네, 파이널 진출입니다. 부력만 무려 33년이고요. 오랜만에 올라온 만큼 차분하게 경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던 김영필 선수고요. 자, 이어서 정재영 선수가 오른쪽 주먹을 힘차게 한번 불끈 쥐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프로 경력 10년이지만 우승의 경험은 없고 그래도 올 시즌 양산컵에서 공동 3위에 올랐어요. 네, 그때도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네, 오늘은 예능보다는 볼링 투구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얘기를 했었죠. 네.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그 쇼맨십, 오늘 나는 그렇습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던 정재영 선수인데요. 네, 약간 소음 때문에 정재영 선수가 투구 준비하다가 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그 흐름이 맞지 않을 때 템포를 한번 끌어주는 것도 네,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굳이 맞지 않은 흐름에서 투구할 이유 없습니다. 네. 정재영 선수의 첫 투구 아웃핀, 오른쪽에 코너핀이 남습니다. 네, 앵글을 상당히 좁혀서 굉장히 볼의 스피드를 높여서 투구를 시작하고 있는 정재영 선수입니다. 지금 정재영 선수의 들어가는 라인은 어땠을까요? 라인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약간 10번 핀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네. 스피드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라인을 조금 더 약간 저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스페어 처리하지 못하는 정재영 선수. 여자 선수들의 마찬가지로 이 남자 선수들도 1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는 항상 긴장이 될 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볼 스피드가 아니기 때문에 스페어 미스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자, 이어서 김영필 선수 프로 경력만 27년의 선수입니다. 깔끔하게 스트라이크 처리합니다. 김영필 선수는 안정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연습 투구를 사전에 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경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앞선 여자 선수들의 결승전 때 왼손 볼로는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큰 변화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른쪽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의 우승은 2017년도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왼쪽에서 투구하는 왼손 선수들은 자기가 투구하면서 어떤 오일을 옮기게 되는 현상에 의해서 어떤 앵글 라인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투구 스트라이크 이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브루클린으로 1-3번이 좀 먼저 맞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은 레인 상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요. 네. 선수들이 앵글 라인 잡는다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볍게 밀면서 7번 핀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필 선수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스페어 처리를 정말 잘했죠. 그렇죠.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필 선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오른쪽 레인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자, 스탠스가 한 22 정도. 네, 공은 한 17 정도로 치면서. 정재영 오른쪽 2핀 남습니다. 네, 앞서서 이 처음으로 투구를 할 때도 살짝은 뭔가 어딘가 좀 불편한 모습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정재영 선수인데요. 저 라인은 상당히 반응이 빠르네요. 역시 조금 더 바깥쪽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두 핀 남은 상황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일 프레임에서 오픈을 기록을 했지만 일단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스페어 처리 성공을 했고요. 그렇죠. 정재영 선수가 처음에 선택한 어떤 스텝과 스윙 스피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할지, 오른쪽에서는 약간 조금 더 스피드를 좀 줄인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네. 깔끔하게 스트라이크 정재영. 그리고 다시 왼쪽 레인에서 아주 확실하게 핀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재영 선수의 어떤 본인이 잘 사용하는 볼 스피드를 이용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이러면은 이제 정재영 선수 입장에서도 그 긴장감을 좀 깰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투구부터는 상당히 안정된 투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김영필 선수는 아까 이 레인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었죠. 이번에는 어떨지 김영필. 이번에도 스트라이크입니다. 김영필. 약간 두터웠는데 6번 핀이 핀 액션에 의해서 넘어갔죠. 그렇다 보니까 김영필 선수는 스트라이크는 됐지만 살짝 만족하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모습이 나왔어요. 여운이 있다라는 표정이죠. 예. 본인이 그 원하는 대로 들어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아주 좋았고요. 앞서서 왼쪽 레인에서는 아웃핀을 쓰러뜨렸던 김영필 선수인데요. 네, 브루클린 쪽으로 넘어갔었죠. 이번에는 그 왼쪽 라인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6개를 쓰러뜨리는 과정인데요. 네, 본인 생각보다는 좀 더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앞서서 그 브루클린이 나왔기 때문에 라인 조정을 좀 했을까요? 네, 조정은 했으리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그 결과가 상당히 액션이 약했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커버합니다. 김영필 선수. 김영필 선수는 뭐 좀처럼 스페어 미스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볼링에 있어서는 참 그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되겠죠. 예. 네. 11승을 하게 된 이유가 김영필 선수의 어떤 스페어 능력,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스페어 능력과 함께 현재까지 오픈 프레임이 없는 김영필 선수고요. 그렇죠. 정재영 선수. 자, 4프레임 정재영. 스트라이크 정재영 선수입니다. 네, 정재영 선수는 앵글 라인이 점점 안정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두 선수의 승부는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부터죠. 확실히 공에서 그 힘이 느껴지는 정재영 선수의 그렇습니다. 아주 파워풀한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정에서도 상당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경기 전에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정재영 선수인데요. 자, 지금 상황은 거의 스코어가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게 되면 정재영 선수가 앞서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 이번엔 앞쪽에 핀 하나가 남습니다.
자꾸 왼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재영 선수. 지금도 거의 중앙 쪽에서 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도 이제 그런 거를 조금은 인지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왼쪽 레인에서 어떤 변화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왼쪽 레인에서는 빠른 조절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정재웅 선수 1프레임에 이어서 이번에도 지금 오픈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정도면 잡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꺾이게 되죠, 공이. 더구나 지금 3, 4프레임에서 더블을 기록한 이후의 스페어 처리 과정이었는데 네, 좋은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이어서 김영필 아웃핀. 네, 아까 4번 핀이 높게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4번 핀이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죠. 자, 김영필 선수도 뭔가 조절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이 볼링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일정하게 똑같이 굴린다 하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일에 따라서 레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투구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볼링이라는 스포츠에 또 많은 동호회 인구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그렇죠. 경기에 임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면은 볼링의 묘미죠. 그렇죠. 그리고 오일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재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영필 선수가 스페어 처리 깔끔하게 성공했고요.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김영필. 김영필 선수는 반대로 이제 왼쪽 레인에서는 어느 정도 라인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러네요. 오른쪽에서 이제 라인을 찾아야 되겠죠. 예. 앞선 경기 초반과는 지금 반대의 그 두 레인 상황이 됐습니다. 왼쪽 레인에서는 아주 깔끔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죠. 네. 그리고 확실히 그 11승을 기록한 선수답게 자신이 잘 칠 때나 조금 흔들릴 때 표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정재영, 좋습니다. 지금 약간의 그 핀 액션과 함께 행운이 따랐네요. 네, 저런 스트라이크 정말 기분 좋죠. 그렇죠. 자, 일단 10여 핀 정도 뒤서 있기 때문에 더블을 분명히 기록해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반드시 좀 더블이 나와서 점수를 추격해야 되는 정재영 선수의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왼쪽 레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투가 자꾸 왼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조절이 필요해 보이고요. 과연 이번 선택은 어떨지? 정재영, 이번에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그렇습니다. 조절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분명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액션이 끝에서 좀 밀려가는 느낌입니다. (4번과 7번) 핀 두 핀이 남아 있습니다. 스페어 신경 써야 되겠죠. 집중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일단 지금 정재영 선수는 1번 프레임과 5프레임에서 두 차례 지금 오픈을 기록을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반대로 김영필 선수는 스페어 처리를 참 잘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현재 오픈 프레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경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 문제는 오른쪽 레인이 되겠죠.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김영필. 좀 더 마찰을 내는 투구, 그리고 앵글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완벽합니다. 네, 마치 그 정석과도 같은 라인을 보여줬던 김영필 선수가
드디어 본인 투구에 만족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좀처럼 액션을 취하지 않는 김용필 선수가 오른손을 아주 강하게 불건지었죠. 네. 자, 그리고 왼쪽 레인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었는데요. 아하, 하지만 여기서 양쪽에 남은 핀의 간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프릿을 기록을 했는데 참 오늘 레인이 까다롭습니다. 약간 일찍 반응을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미세한 차이가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로 나오는데요. 일단은 안전하게 오른쪽 두 핀을 처리하는 김용필 선수. 결승전에 처음으로 오픈 프레임이 나왔고요.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정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두 번의 투구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뭔가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사정권 안에 왔단 말이에요. 약 10핀 정도 차이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니까 네. 지금 투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재영 이 핀이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컴퓨터가 쓰러진 것으로 인식을 하고 네, 핀을 쓸어 갔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4번 핀을 다시 세우고 네, 경기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 움직이면은 좀 쓰러질 법도 했는데요. 그럼요. 기계는 일단 쓰러진 걸로 인식을 했고요. 그렇죠. 정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그 통한의 한 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근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추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의 정재영 선수고요. 그렇죠. 지금 김연필 선수의 라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착실히 커버하고 네, 9번째 프레임을 준비하면 됩니다. 네. 지금 4번 핀이 세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두 차례 9핀이 남아 있을 때 모두 스페어 처리 실패했던 정재영 선수. 이번엔 잘 만회해야 되겠죠? 4번 핀, 7번 핀을 잘 처리했기. 하지만 이번에도 스페어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충분히 잡을 것으로 보였는데 많이 미끄러지는데요. 지금 오늘 1, 5, 8 프레임에서 9핀을 쓰러뜨렸을 때 이 한 개 핀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예감이 드셨어요? 9핀이 남았는데 스페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도 쉬운 스페어라서 처리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미끄러져 버립니다. 네, 특히나 또 정재영 선수의 실력이라면 사실 의심할 그렇죠. 여지가 없는 네. 상황들이었는데요. 탄탄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결국 레인에 변합니다. 그렇죠. 네. 9번째 프레임. 이번에도 한 개 핀이 남았습니다. 정재영 선수는 지금 파운데이션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20핀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을 조금 더 뒤로 되돌리자면은 그 8프레임에서 통안의 4번 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번째 시도만에 이 한 핀을 처리하게 되는 정재영 선수.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김용필 선수는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착실히 커버만 하면은 네,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김용필 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자신의 루틴을 가져갑니다. 바깥쪽 살짝 아슬아슬했는데 6핀을 쓰러뜨리네요. 너무 부담을 가지나요?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상황에서도 스페어 처리가 결코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스페어입니다. 스페어를 할 확률은 뭐 있지만 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스프릿입니다. 자,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두 핀을 처리하고 다음 투구를 준비할지. 한번 살짝 노려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일단 오른쪽 두 핀을 처리하는 김영필 선수입니다.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네, 투구를 했는데 네, 두 핀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7프레임까지 오픈이 없었던 김영필 선수도 8프레임과 9프레임에서 연속해서 지금 오픈 프레임을 만들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지금 게임이 후반에 들어서 내용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는 김영필 선수인데요. 여기서 무조건 스페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프레임. 네. 이번엔 움직임이 있었는데 쓰러지지 않네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영필 선수는 커버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정말 이 A조 1위 결정전답게 마지막까지 승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의 프레임 중에 남아있던 프레임 중에서 두 번 다 스페어만 하면 되는 김영필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그 9번째 프레임에서 통안의 그 오픈 프레임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불리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정재영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에 가깝게 네, 투구를 마무리를 지어야지 되는 상황이죠. 김영필 선수는 뭐 최대한 많은 핀을 쓰러뜨리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투구 김영필 가장 왼쪽에 코너핀 7번 핀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181로 마무리를 지었죠. 정재영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게 되면 184 네, 역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일단 정재영 선수에게 그 역전의 여지를 줬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네, 정재영 선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단 두 개의 스트라이크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스트라이크만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재영 선수. 오른쪽 레인에서는 뭐 비교적 투구가 좋았단 말이에요. 네. 결과도 괜찮았고 확률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결승전에서 3개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는 정재영 선수인데요. 아하, 여기서 오른쪽 3핀이 남습니다. 오늘 정재영 선수 투구가 전반적으로 왼쪽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왼쪽에 치우치면서 3번 핀을 전혀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우침도 있는데 이번 조금 전에 느린 화면을 보면 조금 더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앵글을 좀 더 오픈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에서 스페어 처리에 실패를 하면서 181대 160으로 김영필의 맞대결을 절친 간의 맞대결이라는 키워드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경기 전에 이 두 선수를 만나보더라도 확실히 좀 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소감을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는지? 예, 박경신 선수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너쯤이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훈 선수는 TV 파이널 몇 번 나왔냐. 그렇죠. 베테랑 볼러라고 할 수 있는 박경신 선수도 손목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벌이 좀 있을 때 치료를 잘해서 지금은 좀 괜찮은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먼저 박경신 선수가 소개가 되겠습니다. 프로볼링에서 4승을 거두고 있는 박경신 선수, 자신의 통산 5승에 도전합니다. 2022 TV 진출 4회 무서운 질주를 보이고 있는 볼링계 명마 팀 프로스윙 소속의 이명훈 선수를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이명훈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워딩은 TV 파이널 진출 4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경신 선수보다 한 차례 더 TV 파이널 진출을 한 이명훈 선수, 통산 또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뭐 이 두 선수가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에버리지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경신 선수죠.
구력 27년이고요. 올 시즌에도 한 차례 우승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와 12년, 15년도에 3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경신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는 시원시원한 투구 폼에서 나온 큰 앵글, 그리고 강한 액션이 주목인데 강한 액션을 얘기를 했는데 스프릿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는 심지어 3핀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셋 하나가 남게 됐죠. 확실히 오늘 저희가 여자 결승전뿐만 아니라 남자 A조 순위 결정전, 1위 결정전을 그렇죠. 보더라도 지금 1프레임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해요. 그렇습니다. 선수는 레인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 보이고요. 네. 레인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상당히 까다로워 보입니다. 자, 이 스페어는 처리가 가능하죠. 충분히 한번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날아갔습니다만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 3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얇게 들어가야지 스페어 커버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첫 프레임에서 오픈을 기록하게 되는 박경신 선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반적으로 첫 프레임을 풀어나기가 선수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긴장감이 특히나 첫 투구 때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긴장감 플러스 레인 상태. 첫 프레임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이명훈 선수는 여기서 어떤 결과를 볼까요? 오른쪽 레인에서 들어가는데요. 왼쪽 7번 핀이 남습니다. 이명훈 선수는 이 정읍 대회에서는 2018년도에 한 차례 또 TV 파이널에 진출을 한 적이 있었죠. 지금 이명훈 선수는 거의 커터에다가 공이 꺾이는 지점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공의 회전 자체도 무난한 회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투구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모든 대회들이 시작하는 결승전 과정에서 여자 결승전이었던 지은솔 선수가 오른쪽 레인에서 바깥쪽 라인을 활용하다가 조금 그 미스들이 어려웠죠?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예. 이명훈 선수는 한 개 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아무래도 이명훈 선수처럼 조금 좀 엔드 오브 엔드라는 이런 어떤 투구 방식인데요. 회전이 끝없이 좀 포워드한 롤로 굴러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저렇게 회전을 만들어내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원솔 선수하고는 좀 다르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박경신 선수와 이명훈 선수가 플레이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좀 이명훈 선수가 좀 더 안정돼 보이는 느낌이고요. 이번에 왼쪽 레인에서 이명훈 깔끔하게 스트라이크 성공합니다. 좋은데요. 무릎 상태는 안 좋아 보입니다만은 바로 이 왼쪽 무릎의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투구를 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의 어떤 진행 방향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깔끔하게 이명훈 선수가 스페어 처리 이후에 첫 스트라이크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박경신 선수는 오른쪽 레인으로 옮겨서 이 프레임 투구를 이어가겠습니다. 박경신 깔끔하게 스트라이크 성공합니다. 이번엔 정말 깔끔하게 들어갔죠. 네. 박경신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A조 1위 결정전에서 김영필 선수가 또 왼손 볼러기 때문에 왼손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은 받았을 것 같아요. 투구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도움은 분명히 될 겁니다. 분명 좀 참고를 할 그렇죠. 수는 있겠죠. 네. 예. 오픈 이후에 스트라이크에 성공을 했고요. 문제는 이제 왼쪽 레인에서의 그 감을 빠르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경신 좋습니다. 더블을 기록합니다. 아주 시원시원하죠.
앞서서 그 말씀해주신 멋진 핀 액션이 지금 두 차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첫 프레임의 스프릿의 어떤 나쁜 결과를 더블로 상쇄를 시켰습니다. 네. 일단은 두 선수 모두 다 1프레임을 지난 이후에는 긴장이 좀 어느 정도는 풀린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뭐 워낙 베테랑 선수들이라 TV 파이널에 처음 진출하는 선수 같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렇죠. 분명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명훈 9개 핀 쓰러뜨립니다. 조금 일찍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홀이. 네,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일찍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켓을 형성할 때 3번 핀이 조금은 그 안쪽으로 맞았어요. 그렇죠. 좀 두텁게 입사를 했죠. 그래도 일단 출발이 좋은 이명훈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참, 오늘 경기는 정말 스페어가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요. 스페어에는 무조건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의심할 여지 없이 깔끔하게 스페어 처리 성공하는 이명훈 선수입니다. 다만 지금 표정을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자신의 생각보다는 공이 그렇죠. 좀 잘 안 굴러간다 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오른쪽 레인에서 조금 더 일찍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절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비율 깡패 이명훈. 정말 실제로 보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특히 이명훈 선수의 비율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죠. 프로 축구 선수 경력이 있는 선수죠. 네. 네 번째 프레임. 이명훈 스트라이크 성공합니다. 왼쪽 레인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제 그 오른쪽 레인에서 뭔가 미리 꺾여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명훈 선수 정도 되면 충분히 조절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네. 자, 박경신 선수는 더블을 기록할 때 완벽한 스락 두 개를 연결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터키까지 가능할지.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 흐름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좋은 흐름입니다.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통산 4승의 박경신. 이번에도 핀 액션이 강하게 일어났었는데 그렇죠. 왼쪽에 7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핀이 7번 핀을 아주 강하게 돌아 나갔죠.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 한 차례 움직임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대로 바깥쪽으로 돌아 나가는 모습인데요. 박경신 선수는 스트라이크를 확신을 했는데 예. 7번 핀이 꼼짝도 안 합니다. 네, 깔끔하게 스페어 처리하고요. 자, 이제 선수들의 그 경기력과 집중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두 핀 싸움인데요. 예, 뭐 거의 뭐 팽팽하게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게임에 결정이 되는 결승전의 개념이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한 번의 미스가 또 승패에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앞선 경기들을 보면은 어이없는 스페어 실수, 상당히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다섯 번째 프레임. 앞서서 1프레임에서도 그 왼쪽에 세 핀이 남았었는데요. 네, 이번 투가 좀 강한 투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아주 투가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어 처리 이후에 7핀을 쓰러뜨리는 박경신 선수.
네, 커버 성공합니다. 네, 뭐 두 선수 다 박경신 선수의 1프레임의 스프릿을 제외하고는 스페어 커버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렇죠. 두 선수의 이제 경기력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선수들은 기회가 왔을 때 또 스트라이크로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명훈 선수는 오른쪽 레인에서 또 조절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블을 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레인에서 이명훈 네. 약간의 조절 아우, 성공했습니다. 네, 앵글 라인을 좀 더 왼쪽으로 공이 시작하는 지점을 좀 더 인사이드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브레이크는 거의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요. 처음에 좋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스트라이크는 성공을 했지만 이명훈 선수가 약간은 절뚝이는 모습이 네. 좀 보이고 있거든요. 통증을 느끼나요? 예, 네. 그야말로 지금은 정신력으로 그 왼쪽의 무릎 상태가 썩 좋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그렇습니다. 버텨내고 있습니다. 무릎이 펴진 상태로 투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상을 안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 이명훈. 그래도 일단은 결과는 더블이었고요. 이번에 왼쪽 레인에서 6번째 프레임. 오른쪽 코너핀이 남습니다. 투구를 본인의 투구는 하지를 못하네요. 대개 공우 임팩트를 시킬 때 릴리즈를 할 때는 무릎이 약간 뒤꿈치보다는 약간 뒤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볼이 팔로스로우로 진행이 되면서 무릎이 살짝 앞으로 진행이 돼줘야지 조금 더 편안한 릴리즈를 할 수 있는데요. 이명훈 선수는 무릎이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저렇게 세워서 투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깔끔하게 스페어 처리를 해내는 이명훈 선수인데 아무래도 그 부담을 조금 덜 주려고 그렇죠. 하는 그 동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명훈 선수는 저런 투구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저렇게 해서 무릎을 계속 세워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의 이제 선수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반동과 함께 앞으로 좀 무릎이 그렇죠. 진행이 되는데요. 살짝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박경신 선수의 투구가 이어지겠습니다. 박경신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박경희 선수는 혼신을 다해서 투구를 하고 있죠. 네, 아주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투구를 선택했습니다. 확실하게 시원시원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박경신 선수인데요. 일단 지금의 모습도 그 전 프레임에서 7핀을 쓰러뜨린 이후에 또 스트라이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경희 선수는 아마 오른쪽 레인처럼 조절을 해서 강한 투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금 왼쪽 레인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아하 이번엔 좀 들어가는 라인은 어떻게 보셨나요? 좋았습니다. 뭐 선택도 좋았고요. 박경희 선수로서는 저렇게 강한 투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말 투구 잘했거든요. 지금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졌는데 결과가 두 핀이 남다 보니까 지금 박경신 선수도 아쉬워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조절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4번 핀, 9번 핀 남는 것은 박경신 선수 입장에서는 좀 가혹하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죄송합니다. 4번 핀, 9번이 아니라 6번 핀, 8번 핀이죠. 아하 지금 이제 8번과 6번 네. 이 두 개 핀이 남아있는 베이비 스플릿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도는 했는데 하나의 핀도 쓰러뜨리지 못했죠. 지금 왼쪽 레인에서 약간의 수정 보완을 했던 박경신 선수인데
결과가 나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가 안 지금 좋았습니다. 오픈까지 됐어요. 네. 그리고 이명훈 선수는 이제 오른쪽 레인에서 7번째 프레임 투구 이어갑니다. 이명훈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명훈 선수 대단합니다. 네, 저렇게 릴리즈를 부상임에도 네. 저렇게 무릎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선. 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또 무릎을 멈추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그 힘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일단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번 B조 1위 결정전 자신의 4번째 스트라이크를 완성을 했고요. 왼쪽 레인에서 8번째 프레임. 이명훈 더블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언연중에 본인의 투구가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뭐 몸 상태, 몸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네. 가볍게 왼쪽 무릎이 전방으로 살짝 네, 구부러지게 되죠. 이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한번 승부수를 제대로 띄워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승부수 지점에서는 그냥 혼신의 투구.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오픈 프레임 이후에 오른쪽 레인에서 박경신도 성공합니다. 스트라이크. 액션이 강력하죠. 네. 지금 박경신 선수는 오른쪽 레인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다 풀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왼쪽 레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왼쪽 레인에서는 조금 더 조절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자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안유리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같은 팀의 박경신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왼쪽 레인. 아하, 이번에도 한 핀이 남습니다만 그래도 뭐 결과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6번 핀, 8번 핀 중에서 하나의 핀은 떨어져 줬어야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운이 없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6번 핀이 늦게 떨어지는 액션이었습니다. 저런 액션이 나올 때는 반드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커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런 핀을 놓칠 리 없는 박경신 프로죠. 자, 문제는 이명훈 선수의 스트라이크 행진이 이어질 것인지. 박경신 선수의 표정에서도 지금 그 왼쪽 레인에서의 플레이가 계속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명훈 선수는 지금 부담감 없이 쳐도 된단 말이에요. 예. 네, 투구 편안하게 해도 됩니다. 박경신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해도 191점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앞서 있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훈 그렇죠. 선수.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성공합니다. 3연속 스트라이크 터키에 성공하는 이명훈. 그냥 결정을 내버리네요. 예. 숨을 지금 몰아쉬고 있죠. 그만큼 어떤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게 호흡까지도 조절을 하면서 이 짧은 순간에 그 임팩트를 모두 다 몰아서 쏟아내고 있는 이명훈 그렇습니다. 선수예요. 뭐 전반적으로 무릎의 각도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예. 평소 때 이명훈 선수보다는요. 그 무릎에 부담을 가지 않게 투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왼쪽 레인 10번 핀이 남습니다. 이명훈 선수 챔피언 결정전도 정말 기대해 볼 만한데요. 부상임에도 그 상황에 맞는 투구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진짜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훈 선수의 그 무릎의 상태가
준결승 6번째 경기 이후에 좀 나타났다고 네. 해요. 그날 좀 습기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어프로치 상태가 상당히 그냥 뻑뻑했다 그러죠. 우리 선수들이 하는 얘기는 예. 미끄럽다, 뻑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프로치가 뻑뻑해서 많이 걸리는 그런 상태. 어느 정도 슬라이딩이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릎에 충격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커버 이후에 마지막 투구. 마지막도 아웃핀을 쓰러뜨리면서 먼저 투구를 마칩니다. 그리고 두 절친이 한번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절친 간의 경기는 이명훈 선수가 이겼습니다. 예, 두 선수가 이렇게 프로볼링 대회에서 TV 파이널 맞대결을 펼친 거는 처음이라고 하죠. 첫 대결이죠. 예, 계속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승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레인에서 박경신 아웃핀 한 핀이 남습니다. 이런 레인 상태는 좀 투구가 계속 진행이 돼줘야지 레인 상태가 쉬워지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런 레인 상태는 왼쪽에서 투구하는 선수한테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레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은 급한 템포로 네. 투구를 했던 박경신 선수 승부가 마지막 스페어 결정이 처리. 그렇죠. 홍은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번 이 남자 결승전 대진도 공교롭게도 왼손과 오른손의 맞대결이 펼쳐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본 대회 자, 여자부에서는 안유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이제 남자부 최종 결승전 어느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이제 두 선수가 소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산 11승에 성공을 하고 있는 김영필 선수가 통산 12승에 도전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프로볼링계에서 정말 오래된 경험 그리고 이 다양한 그 과정들을 모두 겪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5년 만에 TV 파이널 진출. 요즘 젊은 선수들의 어떤 활약이 너무 세다 보니까 예. 너무 강하죠. 자, 그리고 불도저 이명훈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1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통산 3승에 도전합니다. 앞선 두 경기를 보면 이명훈 선수가 약간 좀 유리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자, 일단 김영필 선수는 상당히 큰 신장이고요. 프로볼링 대회에서 11승 그리고 가장 최근의 우승은 2017년도였습니다. 1프레임 아웃핀을 쓰러뜨립니다. 일단 두 선수가 직전의 경기에서도 보다시피 경기 중반 이후에는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변화에 따른 어떤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 프레임에서 깔끔하게 김영필 선수 7번 핀 처리하면서 스페어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명훈 선수 신장 185cm고요. 프로 경력 13년입니다. 구력 14년. 올 시즌 케겔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자신의 첫 우승은 2018년도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통산 3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명훈 선수는 저번 경기에서 마지막에서 라인을 거의 완벽하게 잡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네. 지금 3번 핀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창훈 해설위원이 지금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직전 경기 이후에 또 연달아 경기를 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의 움직임이 조금 더 왼쪽에 형성이 되게 되면 조금 더 빠른 공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두 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어려운 스페어 정말 무난하게 잘 처리했네요. 네. 지금 레인 상태에서는 저런 스페어는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정말 잘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에게 상당히 그 난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이번 대회의 이 레인의 오일 상태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요. 피트 자체가 35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요. 라인을 다 브레이크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커터 쪽에 혹은 아웃사이드 라인 쪽에 형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바깥쪽에서밖에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완벽하게 라인을 읽어냈습니다. 스트라이크 성공하는 이명훈. 왼쪽 레인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계속 아웃사이드 쪽으로 오일이 밀려나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레인이 까다로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면서도 이 레인의 상태가 정말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 김영필. 김영필 선수는 이번에도 아웃핀이네요. 네, 이번에도 7번 핀을 남기죠. 아무래도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의 어떤 변화하는 정도가 느리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네. 반면 오른쪽 부분은 거의 변화가 끝난 것처럼 보이고요. 이번엔 그 스페어 처리를 잘 하고 있던 김영필 선수가 오픈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지금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명훈 선수의 라인 앵글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으면 저런 스페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네. 자신의 이 프레임에서 미스가 나왔던 김영필 선수고요. 또 가족들이 현장에 응원을 와 있는 김영필 선수인데요. 왼쪽 레인에서의 투구 이어갑니다. 이번엔 스트라이크입니다. 김영필. 아주 가볍게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죠. 웃음 느낌 영필. 재밌네요. 가족과 자신의 그 지인들 앞에서 일단 왼쪽 레인 깔끔하게 스트라이크에 성공하는 김영필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현장에 그 응원 군단이 오게 되면 더 힘이 나겠죠. 그렇죠. 이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이후에 세 번째 프레임.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약간 변화가 생긴 것처럼 보이고요. 네, 조절했습니다. 조절 결과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주먹을 불끈 이명훈. 정말 제대로 조절을 했네요. 이명훈 선수는 지금 뭐 계속 변화 없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그냥 커터 쪽에다가 계속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오른쪽 레인에서 아주 확신에 차 있는 이명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입 모양을 보면 됐어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도 그 무릎 쪽이 살짝 불편했던 부분은 다 잊은 듯한 모습이에요. 정말 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만큼 몰입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몰입도 100입니다. 더블을 기록한 이후에 네 번째 프레임. 이명훈 왼쪽에서도 스트라이크입니다. 터키를 기록합니다. 해내네요 정말. 지금은 뭐 정말 무릎이 아픈 선수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몰입도 100입니다. 확실히 그 앞서서 B조 1위 결정전 때보다는 무릎의 각도가 이제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낮춰졌어요. 네. 이제는 뭐 써야죠. 예. 네. 통산 3승의 기회가 또 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김영필 선수도 더블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가볍게 투구를 했어요. 더블 성공합니다. 김영필. 역시 쉽게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필 선수는 스피드 조절을 조금 느리게 완급 조절을 해서 지금 두 번의 스트라이크를 이어갔습니다. 확실히 김영필 선수의 이 투구 모습을 보면은
그 부드러운 느낌이 그렇죠. 느껴져요. 뭔가 좀 연륜이 보이죠. 예. 프로 경력만 27년, 구력이 33년인 선수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명훈 선수는 프로 13년, 구력 14년입니다. 이번에 왼쪽 레인 김영필 성공합니다. 아, 모르겠는데요. 두 선수가 나란히 터키에 성공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아주 완벽한 핀 액션과 함께 김영필 선수가 추격을 이어나가고요. 자, 이명훈 선수는 도망을 가야겠죠. 달아나야 됩니다. 네. 3연속 스트라이크 이후에 다섯 번째 프레임. 이명훈 이번에도 여지없습니다. 스트라이크. 4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공이 포켓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바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네, 장면이 꺾여서 가장 그 교과서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많이 하는데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액션으로 거기에 스트라이크. 힘과 스핀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세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이명훈 선수. 시즌 투구 후에 찡그림도 전혀 없죠. 그렇죠. 아, 이 과제도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브루클린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승운이 있네요. 승운이 예. 따르나요, 이명훈 선수? 예, 좀 머쓱한 표정이긴 하지만 네, 정말 감사하죠. 그렇죠. 네, 약간의 그 미스 아닌 미스긴 하지만 그래도 5연속 스트라이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 생각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느낌은 받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조절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자, 이러면 이제 다시 중압감은 김영필 선수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중압감 속에 김영필 아, 아하 왼쪽에 한 핀이 남습니다. 본인도 약간은 되지 않을까 싶었던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명훈 선수가 뭐 스트라이크 두 개를 더 연결을 시키면서 압박을 한 게 정말 김영훈 선수한테는 영향을 미쳤나요? 네. 일단은 왼쪽에 한 핀 스페어 처리 깔끔하게 해내는 김영필 선수의 모습이고요. 지금 일단 본인도 아무래도 잘 알고 있겠죠. 이명훈 선수의 페이스가 워낙 좋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모릅니다. 아직. 예. 이제 경기는 중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7번째 프레임. 네, 좋아요. 김영필. 깔끔하죠. 스페어 성공 이후에 다시 스트라이크를 선보입니다. 자, 이명훈 선수는 행운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5개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과연 6개의 스트라이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은 그 왼쪽 레인보다도 오른쪽 레인에서는 지금 완벽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어떤 변화가 왔다고 보면 지금 오른쪽 레인에서는 분명히 스트라이크를 이어가야 됩니다. 예. 일단 그래도 핀 액션 덕분에 한 핀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프릿 위험했거든요. 네.
70 스플릿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10번 핀은 쓰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앵글이 시작하는 지점이 아까의 투구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형성된 느낌이고요.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 이후에 약간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의 이명훈. 그렇습니다. 승부처라는 걸 아니까요. 아무래도 부담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왼쪽에 7번 핀 처리 성공합니다. 오늘 이명훈 선수는 스페어 처리가 완벽하죠. 예. 1프레임에서의 그 베이비 스플릿도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고요. 정말 어려운 스페어였거든요. 예. 자, 지금 30핀 넘게 지금 이명훈 선수가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서서 스트라이크가 나오긴 했지만 왼쪽 레인에서 약간 그 만족할 수 없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른쪽 레인에서도 또 두터운 액션이 나왔고요. 예. 어떤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는 타임입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8번째 프레임입니다. 어허, 이번에도 두 핀이 남네요. 네, 역시 과감하네요. 일단 조절하고, 네, 투구하고. 근데 그 투구가 뭐 주저함이 없습니다. 네. 아주 과감하게 투구를 하고 있어요. 앞선 기억을 되살려서 그 변화에 용기 있게 좀 시도를 그렇습니다. 하는 모습인데요. 3번과 6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에 임해서는 저런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현재까지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이명훈 선수인데요. 깔끔하게 스페어 처리 성공합니다. 두 선수의 이 모습이 정말 결승전답게 몰입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몰입도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정말 결승전답네요. 예. 보통 이렇게 경기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는 경기 장면들이 잘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잖아요. 선수들은 정말 그 정도로 지금 몰입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따가 우승자 소감을 듣게 될 때 잘 기록을 해줘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오른쪽 레인에서 김영필, 오. 네, 들어갔어요. 더블에 성공합니다. 김용 선수가 투구하고 내가 뭔가 이게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순간에 미스다라고 생각을 예. 했던 김영필 선수인데요. 그랬죠. 근데 결과는 네,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이명훈 선수가 한 차례 그 브루클린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스트라이크 있었고, 지금 김영필 선수도 자신의 투구는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 이후에 9번째 프레임. 오. 그래도 다행히 7번 핀 쓰러지네요. 지금은 생각보다 핀 액션이 많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두껍습니다. 오른쪽 두 개의 핀 일단은 커버하는 김영필. 네, 이렇게 되면 이명훈 선수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죠. 그렇죠. 리드를 안고 경기를 펼치게 되는 이명훈 선수가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추격을 이어 나가야 되는 김영필 선수. 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명훈 선수는 커버만 해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22핀 정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요. 이명훈 과감하게
자, 한 핀이 남네요. 오늘 이명훈 선수는 과감합니다. 예. 네, 역시 조절을 했고, 네, 조금 더 인사이드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과감합니다. 일단 쉬운 스페어를 남겼고요. 예. 포켓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전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많은 변화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스페어 처리하고요. 이제 두 선수는 모두 다 마지막 10번째 프레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21핀 차이니까요. 큰 실수가 나지 않으면 이명훈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승전에서는 오픈 프레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명훈 선수인데요. 그렇죠. 열 번째 프레임 이명훈. 여기서 스플릿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은 네, 김영필 선수한테 기회가 왔는데요. 현재 결승전 경기에서 최소 8핀 이상을 쓰러뜨리고 있었던 이명훈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게 투구를 했어요. 조절도 하고. 네, 결과가 안 좋았을 뿐입니다. 일단 두 개의 핀을 네,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안전하게 왼쪽에 두 핀을 쓰러뜨리면서 222점으로 먼저 경기를 마치는 이명훈 선수입니다. 자, 김영필 선수는 스트라이킹 아웃을 위해서 완벽하게 스트라이킹 아웃을 해도 되지만 일단 두 개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네, 8핀 이상을 쓰러뜨리게 되면 223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김영필 선수입니다. 네, 김영필 선수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죠. 반대로 이제 이명훈 선수는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올라가죠. 김영필 선수의 투구하는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필 아하, 여기서 코너핀이 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명훈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김영필 선수도 이 마지막 투구는 참 좋았는데요. 그렇죠. 자, 일단은 스페어 처리했고요. 마지막에 이 김영필 선수의 투구를 바라보지 못했던 이명훈 선수. 근데 이 모습을 지금 김영필 선수가 봤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손을 드냐 예. 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김영필 선수도 A조 1위 결정전을 1위로 올라와서 결승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2022 정읍 단풍미인컵 프로볼링 대회 남자부 우승은 이명훈 선수가 통산 3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부상 중임에도 정말 혼신의 투구를 이어간 이명훈 선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정말 이 어제 준결승전부터 자신의 무릎 상태가 좋지 못했던 이명훈 선수가 어제 또 병원에 다녀오면서 치료도 받고 그렇죠. 오늘 결승전을 앞두고도 사실은 좀 무릎이 많이 신경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인 박경진 선수가 기꺼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정말
이 상황에 맞는 부상 상태에 맞는 투구 방법을 선택한 이명훈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에 승부가 확정된 이후에는 이명훈 선수가 먼저 왼손을 불끈 쥐었다가 또 이 김영필 선수에게 약간 혼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결승전 주요 장면 살펴보시죠. 정말 매투구가 정말 혼신이 들어간 투구. 특히 5개 연속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과정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훈도 따랐었죠. 예. 네, 하나의 스트라이크 브루클린 쪽으로 갔는데 스트라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영필 네, 이 선수도 스트라이크죠. 터키를 기록하면서 추격을 이어나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뒷심이 좀 부족했죠. 특히 그 스페어 처리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던 김영필 선수가 스페어 미스가 나왔던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 그게 패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반대로 이명훈 선수는 끝까지 자신의 그 몰입 상태를 잘 유지를 하면서 자신의 통산 3승을 거머쥐게 됐고요. 그 마지막 프레임에서 스프릿을 기록하면서 기회를 주나 했는데 네, 김영필 선수가 그 준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 결승전 우승을 차지한 이명훈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훈 선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자, 일단 통산 3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